자, 같이 읽어보자. 일단 그 프린트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칠판에 띄워놓은 게 그 프린트 준 거랑 같은 걸 띄워놨거든. 그러니까 문장 구조 같은 거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면서 봐도 될 것 같고, 읽어본다라는 데 의미를 두자. 학교에서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리고 나도 보면서 할 거야. 이게 내용이 좀 난해한 것 같기도 해서. 자, 읽어보자. 이때 거기 네덜란드라고 써 있을 거야. 홀란드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마우리츠 코넬리우스는 만들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근데 그 예술 작품은 어떤 거냐면 탐구하는 거래. A wide range of에서 a range of가 넓은 범위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wide가 들어가면 그 넓은 범위의라는 말 자체를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겠지. 그래서 넓은 범위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예술 작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이거 뭐지? 어법문제로 낸다면? 감정 형용사. 매력적인이라는 거는 그 예술 작품이 매력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ing를 썼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while he was in school, 그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his family planned, 그의 가족이 계획을 세웠는데, 자, 여기 네모박스 친 거는 의미상의 주어라서 그래. 그래서 은는이가 붙일 거거든.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뭐 할 계획을 세웠냐면 follow his father's career of architecture, 아빠의 커리어인 그 건축학을 따라갈 거라고 가족들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성적과 aptitude for drawing and design까지 이렇게 괄호를 닫아서, aptitude는 적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림과 디자인에 대한 적성은 결국 이끌어 주었다. 그를 어디로 이끌어 주었냐면 커리어로 이끌어 주었다. 어떤 커리어? 그래픽 아트라는 커리어로 이끌어 주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가족들은 얘가 뭘 하기를 바랬어? 처음에? 건축학을 하기를 바랬지. 말해도 소리 안 들어가. 말해도 돼. 건축학을 하기를 바랬는데 얘가 왜 못했지? 성적이 안 좋았지. poor grade라고 그랬고, 얘가 뭐를 잘했어? 적성이? 그림과 디자인의 적성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학을 떠나서 이제 그래픽 아트 쪽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 자, 다음 거 보자. His work went almost unnoticed. 자, 여기서 이게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거든. went unnoticed라고 하면 이제 고 플러스 형용사잖아. unnoticed가 형용사니까 고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서 그래. 이거 이제 나랑 공부 많이 같이 했으면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하게 됐다.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almost 붙여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1950년대까지. 하지만 1956년쯤 돼가지고 he had given his first important exhibition. exhibition이면은 전시회 정도로 해석을 할 거거든. 이 사람이 첫 번째 중요한 전시회를 줬다? 전시회를 열었다. 그치? 전시회를 열었다. 그 다음에 was written up. 글로 쓴 게 아니고 수동태니까 글로 적혔다. 어디에? 타임 매거진에. 자, 이 사람이 글로 적혔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기사에 나왔다. 그러니까 기사라기보다는 잡지에 이제 실렸다. 잡지에 글로 실렸다. 이런 말이겠지. 그 다음에 acquired a worldwide reputation. reputation이면 평판이야. 그래서 전 세계적인 평판을 얻었다. 아직까지는 할만하지. 자, among his greatest admirer were mathematician. 보면은 어몽이 뭐뭐 사이에 라고 해석을 하는 전치사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가 전치사구 덩어리야. 이렇게.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신봉자들 중에서는 이라는 말이 전치사구 덩어리로 나왔는데, 여기가 동사고 이게 주어일 순 없으니 주어가 뒤에 있다 해서 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도치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보통은 수일치 많이 물어봐. 이런 식으로. 수일치. 건이라 수일치 알지? 자, 그의 가장 큰 신봉자들 중에서는 수학자들이 있었는데, 자, 어떤 수학자들이었냐면 who recognized, 인식을 했어. 인정을 했어. 그의 예술 작품 속에서, 그의 작품 속에서 뭐를 인식을 했냐면 특이한 visualization of mathematical principle,
수학적 이론을 되게 특이하게 이제 시각화했대. 작품 속에서 수학적 이론을 특이하게 시각화한 거를 수학자들이 알아본 거지. 그치? 다시 이 사람이 이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 그 예술 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다? 수학적 이론을 시각화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자. 자, this was all the more remarkable. remarkable이라는 단어는 눈에 띄는 이라는 뜻이야. all the more 뭐 더욱 이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이거는 all the more 더욱 눈에 띄었다. in that 뭐라는 점에서 애셔는 had no formal mathematics training. 이 사람이 공식적인 수학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beyond 뭐를 넘어서 secondary school이면 두 번째 학교니까 중학교거든. 그러니까 중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이상의 공식적인 수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거 되게 놀라운 점이었다. 자, 그러면 물론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는 했지만 생각은 한번 해보자. 이것은 놀라웠대. 이거 뭐야? 작품 속에서 수학적 개념이 시각화가 됐다는 게 이거겠지. 그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거. As his work developed. 자, as는 뭐뭐 하면서라고 여기다 적어보자.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해도 괜찮고. 자, 그러면 그의 작품이 발전함에 따라 발전한데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겠지. 그 예술 작품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he drew great inspiration from the mathematical idea. 자, drew라는 단어는 동사 원형이 draw라는 단어고 이게 끌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다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 끌다라고 할 건데 영감을 끌었다, 거대한 영감을 끌어내었다겠지. from 뭐뭐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 뭐로부터 영감을 얻었냐면 수학적 아이디어. 그가 읽어본 적이 있었던 수학적 아이디어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고 이제 분사구문이 두 번 나올 거야. 뭐 하면서? Working directly from structures in plane and projective geometry. geometry는 기하학이고 플레인은 이게 비행기의 플레인이 아닐 거야. 면이라는 뜻이 있거든. 거기 좀 보면은 오른쪽 해석 봐봐. 평면이라고 해석을 했어. 플레인을 평면이라고 해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네. 봐봐. 칠판 봐봐. 자, 평면 기하학과 프로젝티브 기하학 이렇게 해석을 두 번을 할 거야. 근데 해석 보면은 프로젝티브 기하학을 뭐라고 써 있어? 뭐 사형 기하학,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라는 말은 한자말일 거고 프로젝트라는 말이 이렇게 빛을 투사한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빛을 투사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기하학이겠지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 그 이상은 우린 사실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평면 기하학과 프로젝티브 기하학에 있는 그 구조물로부터 직접 작업을 하면서 첫 번째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또 뭐 하면서? capture. 이렇게 딱 붙잡는다는 거지. 뭐를 붙잡아? essence of non-Euclidean geometry. 그 유클리드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유클리디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앞에 none이라는 말을 붙여서 아니다. 그러니까 비유클리드라고 아마 거기에 써 있을 거야. 오른쪽 봐봐. 그치? 비유클리드라고 써 있지?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본질을 capture, 사로잡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애셔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 이 사람은 중학교 이상의 수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 수학적 아이디어가 시각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되게 굉장하네 하고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또 그 사람의 애셔라는 사람의 작품이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사람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자기가 읽어본 적이 있었던 수학적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었대.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뭐 평면 기하학과 사형이었지. 사형 기하학에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업을 했다.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본질을 이 사람이 작품 속에서 딱 이렇게 잡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고 있다라는 말은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지? 자, 그럼 머릿속으로 조금씩 들어오지, 뭔 내용인지. 다음 거 봅시다.
자, he was also fascinated. fascinated 하면은 매력을 느낀 거야. 자기가 매력을 이렇게 느꼈어. 뭘 가지고? paradox and impossible figure를 가지고. paradox는 역설이고 impossible figure는 불가능한 형상, 불가능한 모양 이런 거에 매력을 느꼈다. 자, 여기서 이거 감정 형용사라고 하나 적어볼까? fascinated. 자, 이 사람이 매력을 느꼈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매력을 느꼈대. 이 사람이 매력을 발산한 거야? 상대방이 주는 걸 내가 받아서 느낀 거야? 전자야, 후자야? 건이라. 자, 다시. 이 사람이 패러독스와 불가능한 형상을 보고 매력을 느꼈대. 한글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근데 이것들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는 거는 이 사람의 매력을 뿜은 거야? 아니면 그걸 보고 매력을 내가 받아서 느낀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받아서 느낀 거지. 그래서 ed를 쓴 거야. pp. 알겠지? 감정 형용사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사용했다.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다. 여기서 자, 봐봐. 여기 어퍼스트로피 S 썼지. 소유격이잖아. 여기에 아이디어가 생략이 된 거야. 펜로즈의 아이디어. 근데 이게 이렇게 겹쳐 있잖아. 그래서 안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뭐 하기 위해서? Develop many intriguing work of art. 많은 흥미로운 예술 작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intrigue라는 단어는 흥미를 주다라는 뜻이거든. ing를 썼잖아. 이것도 감정 형용사지. 흥미를 주는 예술 작품이니까 ing를 쓴 거야. 자, 다시 내용 정리 좀 해보자. 이 사람은 역설적인 것들과 불가능한 모양에 의해서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치? 계속 인물 소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thus, 그러므로 for the student of mathematics, 수학과 학생들이라고 해야 될까? 수학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애쉬의 작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eometry of Space, 어떤 공간의 기하학과 Logic of Space, 공간의 논리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알겠고, 넘어가 보자. 이제 tessellation이라는 게 나왔어. tessellation. 자,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여기부터 볼게. tessellation이라고 불리는 이거 뭐였지? 평면의 레귤러한 불리는. 레귤러는 뭐 규칙적인 정도로, 규칙적이라고 해석을 했어. tessellation이라고 불리는 평면의 규칙적인 불리는 arrangements of closed shape, 닫혀있는 모양의 배열이다. 닫혀있는 모양의 배열이다. 뭐하는? 완전하게 덮어버리는 평면을 뭐하지 않고 오버랩, 겹치지 않고, 그리고 뭐하지 않고 갭을 남겨두지 않고, 그러니까 여백을 남겨두지 않고. 이거 같아.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평면을 여백을 남겨두지 않고 겹치지 않고 다 덮어버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해볼게.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백을 남겨두지 않았고 겹치지 않았고 완전하게 평면을 덮어버렸는데 닫혀있는 모양이라는 게 이제 이거. 이 모양 자체가 트인 곳이 없이 딱 닫혀 있잖아. 이걸 가지고 평면을 다 메꿔버리겠다고. 이게 테셀레이션이라는 거지. 근데 테셀레이션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단순하게 하진 않았겠지. 뭔가 이렇게 모양을 좀 복잡하게 한다거나 그랬을 것 같아. 자, 일반적으로 the shapes making up a tessellation. make up은 구성하다. tessellation을 구성하는 모양들은 폴리곤. 자, 폴리곤 봅시다. 다각형이나 아니면 similar regular space, 비슷한 어떤 규칙적인 모양입니다. 비슷한 규칙적인 모양입니다. such as, 예를 들면 square tile often used on floor, 바닥에서
바닥에서 사용되는, 종종 사용되는 스퀘어 같은, 스퀘어라 그러면 이렇게 네모를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그 칠판 자세히 보면은 칠판이 초록색이잖아. 초록색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격자 모양 있는 거 알아? 잘 안 보이지? 자리에서.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네모가 있어. 네모가 있어. 테셀레이션이야, 이것도. 그치? 하지만 애셔는 fascinated, 매력을 느꼈어. 뭐에 의해서? Every kind of tessellation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테셀레이션에 의해서 매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 애셔는 즐거움을 느꼈어. 뭐에서 즐거움을 느꼈어? 그가 메타몰포시스라고 부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메타몰포시스면 이렇게 변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거든. 해석제도 메타몰포시스라고 했네. 완전히 변해버리는 걸 메타몰포시스라 그래. 그래서 그가 메타몰포시스라고 부르는 것에 진짜 큰 즐거움을 느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모양이 변해. 그리고 interact with each other. 서로 막 이렇게 간섭을 한대. 서로 교류를 한대. 상호작용을 한대. 그리고 때때로는 break free.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는 뜻이야. 평면 자체에서 빠져나오기도 하는 그런 메타몰포시스에서 이 사람은 진짜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사람은 모든 종류의 테셀레이션에 뭔가 매력을 느끼고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것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는데 메타몰포시스가 뭐냐면은 그 테셀레이션 안에 있는 모양들이 변한대.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가끔씩은 그 평면에서 빠져나오기도 한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생각해봐. 이런 거 있었어? 있었겠지. 있었겠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다시 보고 교과서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봐. 그럼 좀 알 거야. 그러니까 랩타일, 이건 아마 작품 이름일 것 같거든. 랩타일에서 The tessellating capture creatures playfully escape from the prison of two dimension. 그 tessellating creature에서 creature는 생명체란 뜻이거든. 생명체는 그러니까 tessellating 생명체면은 그 tessellation 작품에 사용된 어떤 동물의 모양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막 즐겁게 빠져나온다. 장난스럽게 빠져나온다. 그 prison, 감옥에서 빠져나온다. 어떤 감옥이냐면 2차원의 감옥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겠지.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이건 2차원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 내가 봤을 때 무슨 이렇게 이구아나 같은 애가 있었던 것 같아. 교과서에 그림 보면은. 근데 얘가 딱 평면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빠져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고스노팅, 코웃음 치다 정도로 해석을 했을걸? 여기 보면은 코웃음을 친다? 어디쯤에서? 데스크탑쯤에서 코웃음을 친다. 그리고 나서 collapse back, 다시 collapse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건데 이게 맥락을 봤을 때 이구아나가 무너져 내린다라기보다는 다시 패턴으로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아마 자연스러울 것 같아. 오른쪽 해석 보면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랩타일이라는 작품을 좀 보면서 지금 수업 들으면 편할 텐데 그 그림이 없는 게 좀 아깝긴 하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고, Escher used this reptile pattern. Escher는 이 파충류 패턴을 사용을 했다. 혹은 이 reptile 패턴을 사용을 했다. 어디에서? Many hexagonal tessellation. 헥사고널이면은 거기에서 육각형이라고 써 있어. 육각형 테셀레이션에서 이 reptile 패턴을 많이 사용을 했다.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문장이 마무리가 됐어. 자, 이것도 작품명일 거거든. Development I라는 작품에서 It is possible to trace the developing distortions of the square tessellation that lead to the final pattern at the center. 자, 보면은 distortion이라 그러면 왜곡이라는 단어야. 오른쪽에 보면은 뒤틀림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 근데 보통 왜곡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trace는 추적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developing distortion이면은 이렇게 발전하는 뒤틀림?
뒤틀림의 진화 과정 이렇게 해석을 했네. 해석지에 거기 뒤틀림의 진화 과정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developing distortion이야. 이렇게 더 발전하는 뒤틀림의 진화 과정. 그래서 그 뒤틀림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그 뒤틀림의 진화 과정에서 뭐가 뒤틀린 거냐면 그 네모 모양 테셀레이션이 이제 뒤틀리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파이널 패턴, 마지막 패턴으로 이르게 된대. 어디에서? 중심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있다, 평면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가운데 부분에서 어떤 최종적인 패턴 모양이 딱 만들어져. 근데 이게 바깥으로 갈수록 뭔가 뒤틀리는 거야. 어떻게 뒤틀리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뒤틀리겠지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틀리는 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추적하다 보면 가운데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 가운데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뒤틀리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작품일 것 같거든. 역시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잠깐만. 좀 쉬었다 할래? 아니 계속 할까? 괜찮아? 계속 하자 그러면. 자, 공간의 형태, shape of space. 자, among the most important.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거네. 전치사구 덩어리가 이렇게 주어 자리가 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라고 어법 얘기를 한번 해볼게. 가장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애셔의 작품에서 from a mathematical point of view, 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애셔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자, does에서 이 does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일단 뒤를 봐봐. dealing with the nature of space itself. 스페이스가 공간이지. 그래서 공간 자체의 특성을 다루는 그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서 does가 이거는 대명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것들 이렇게 해석을 뭉개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한 번만 해볼게. 이해 안 되면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간접쓰기 문제 공부할 때 예원아 후치수식을 받는 대명사 했던 거 기억나? 후치수식을 받는 대명사는 대명사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지. 그거냐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공간 자체의 특성을 다루는 것들 이렇게 앞에 있는 뭔가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뒤에 거를 수식 받아서 뭐뭐한 것들. 자, 애쉬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공간의 특성을 다루는 것들, 그게 중요한 거래. 자, 다시 애쉬의 작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에는 뭐가 있다? 공간의 특성을 다루는 것들이 있다. 애쉬의 작품은 공간의 특성을 다룬다. 이렇게 좀 축약해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애쉬의 작품은 공간의 특성을 다룬다. 밑에 거. 우드컷이라 그러면은 목판화라고 오른쪽에 써 있거든. 자, 그의 목판화인 Three Intersecting Plane, 이게 제목인 것 같아. 작품 제목. 이 목판화는 나타냅니다. 예술가의 concern, 관심을 나타냅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dimensionality of space. dimensionality of space. 공간의 뭐라 그래야 돼? 차수. 공간의 차수. 공간의 차수에 대한 예술가의 관심을 나타낸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수라는 건 뭐 1차원, 2차원, 3차원 그거 말하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이 예술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판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대. 자,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한 번 더 말할 거야.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mind's ability, 내 마음의 능력. 뭐 할 수 있는? notice three dimensionality, 3차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2차원적인 표현에서. 자, 목판화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예술가가 공간의 그 차수,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한 거기에 관심이 있었구나. 목판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었어? 2차원 표현에서 2차원에서 3차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능력.
2차원을 보고도 사람이 3차원을 느낄 수 있대. 그걸 알 수 있대. 이 목판화를 보면. 되고 있지? 자, 밑에 거. 자, more unusual. 여기서 more unusual이라고 그러면은 더 특이한 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명사가 아니라서 주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도치시킨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 있지. 자, 더 특이한 것은 공간이다. 제시되어진 우드컷 스네이크스에서 스네이크스는 작품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스네이크스라는 목판화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공간이다. 그게 더 특이하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도치되었으니까 저것도 역시 수일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독 도치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도치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here the space heads off to infinity. head off는 어디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져. 향하다라는 뜻인데 infinity면 무한이거든. 공간이 무한으로 향한다. 공간이 무한으로 향한다. 자, 근데 both A and B지. 자, 무한으로 향하는데 toward 뭐를 향해서? 림을 향해서. 림이 뭐냐면 원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다면 원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 이 가장자리 부분을 림이라 그러는데 이 가장자리 부분을 향해서 공간이 나아가고 있대. 무한을 향해서.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원의 중심을 향해서. 이게 어떤 그림일까? 공간이 원의 중심을 향하기도 하고 원의 가장자리를 향하기도 하면서 무한으로 나아간대. 뭐 이런 모양일까? 잘 모르겠어. 교과서에 그림이 있겠지. 보십시오. 자, 뭐처럼? 암시되어진 것처럼 뭐에 의해서? shrinking interlocking ring이면 shrinking은 이렇게 수축하는 거고 줄어드는 거. 오른쪽에서 오그라든다라고 표현이 됐고 interlocking이면 이렇게 맞물리는 걸 interlocking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오그라들고 서로 맞물리는 고리들에 의해서 암시가 된 것처럼 보여진 것처럼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가면 돼. 역시 그림을 봐야 알 것 같아. 교과서 봐봐. 자, if you occupied this sort of a space. occupy는 차지하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당신이 이런 종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가 그 공간에 지금 있다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겠지. 뭐 어떻게 될까? 내 몸이 뭐 늘어나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자, 2학년 때 내신 때 나왔던 어법이다. what like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how를 쓰고 뒤에서 like를 안 쓰는 거랑 똑같아. what like는 how랑 똑같아. 이렇게 기억하면 돼. what like는. 그러면 what would it be like는 how would it b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걸 만약에 문제로 낸다면 like를 쓴 상태에서 what이 맞냐 how가 맞냐, like를 지우고 나서 what이 맞냐 how가 맞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어법을 낸다면. 자, another very remarkable lithography 이게 뭐야? 석판화라는 뜻이래. 프린트 갤러리라고 불리는 또 다른 매우 눈에 띄는 석판화는 explore, 탐구합니다. 뭐를 탐구할 거냐면 자, both A and B야. 논리를 탐구할 거고 공간의 토폴로지, 공간의 위상을 탐구할 겁니다.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석판화를 하나 소개를 하겠대. 자, here 여기에 A young man in an art gallery, 그 아트 갤러리에 있는 어떤 어린 남자가 looking at a print, 프린트를 보고 있어. 어떤 프린트냐면 seaside town, 해안가 마을이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샵이 있어. along the dock, 도크를 따라서. 도크가 여기서 뭐냐면 부두란 뜻이네. 부두를 따라서.
그리고 상점 안에는 아트 갤러리가 있다. 상점 안에는 그 화랑이 있습니다. 자, 도치지, 도치.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구라서 주어가 될 수 없으니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서 도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 상점 안에는 갤러리가 있는데 with a young man looking at a print. 어떤 어린 남자애가 프린트를 보고 있는 채로 어떤 프린트를 보고 있는 채로 해안가 마을을 But wait, 근데 잠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어떤 어린 남자애가 아트 갤러리에 있는 어떤 남자애가 그림을 보고 있다? 근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해안가 마을인데 해안가 마을에 상점이 있고 그리고 상점 안에는 갤러리가 있고 근데 그 갤러리에는 어린애가 프린트를 보고 있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지. 사진 속에 사진 속에 사진 속에 사진 이렇게 계속하네. 이거 부대 상황이지. 뭐 한 채로 이렇게 가지. 자, 부대 상황은 이 ing를 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낸다면. 자, 밑에 거. All of Asher's walks reward the prolonged stair. reward라는 단어는 보상이란 뜻인데, 보상하다라는 뜻인데, 모든 애셔의 작품들은 보상을 해준다. 뭐를 보상을 해주냐면, prolonged stair라는 단어에서 stair라는 말은 쳐다보는 거고, prolong이라는 말은 늘리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prolong 드면은 늘려진 거니까 긴, 오랜 동안에 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에 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이야.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봤을 땐 이해하기가 쉽진 않다. 근데 오랫동안 보면 뭔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 그거 말하는 문장이겠지. 하지만 this one does especially. 이것은 그러하다. 특히 그러하다. 여기서 말하는 this one은 앞에 나오는 작품을 말하는 것 같고, 앞에 말하는 작품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서 does는 대동사로 봅시다. 그래서 reward라는 단어에 대한 대동사로 할게.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다. 이 작품은 특히 더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대동사로 어법 챙겨볼게. 자, somehow 어쨌든 Asher has turned space back into itself.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애셔가 공간을 공간 자체 속으로 되돌려 놓기 때문에 애셔는 공간을 다시 그 자체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 공간을 다시 그 자체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되돌려 놓았다. 뭐 하도록 되돌려 놓았다. 어린 남자가 그림 속에도 있고 그림 바깥에도 있고 그림 속에도 있고 그림 바깥에도 있고 simultaneously 동시에란 뜻이고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보면 그림 속에도 있고 그림 바깥에도 있고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지? 자, logic of space, 공간의 논리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 by the logic of space, 그 공간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의해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가면 돼. 공간의 논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보자.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those spatial relations among physical objects which are necessary. 필요한 물리적 물체, 그러니까 물체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뭐야 이게? 공간의 논리란 물리적 사물들 사이에 필요한 공간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물체들 사이에 있는 공간적 관계, 물체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 근데 그게 필요한 관계래. 그리고 그 공간적 관계가 뭐냐면
공간적 관계가 침해되면, 깨지면 result인 어떤 결과를 낳냐면 시각적 패러독스를 낳는다. 때때로는 optical illusion,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리는. 알 것 같아. 이게 내가 교과서를 막 넘기다가 그거 본 것 같거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계단이야. 올라가는 이렇게. 자, 또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계단이야. 또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계단이야. 또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계단이야. 이게 말 안 되는 거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근데 그림에서 연결을 해놔버렸다. 자, 봐봐 다시. 자, 공간의 논리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어떤 물리적인 물체 사이에 필요한 근데 그게 침해되었을 때 패러독스라는 결과를 낳는, 때때로는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리는. 이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거는 논리가 안 맞지. 근데 깨져버리면 뭔가 되게 이상한 느낌이 나고 역설적인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교과서에서 이 그림을 본 것 같아. 자, 모든 예술가들은 관심이 있어. 뭐에? 공간의 논리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many, 이거는 많은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많은 예술가들은 have explored, 탐구했다. 그 규칙을 꽤나 deliberately, 뭐 되게 섬세하게 연구를 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 Escher understood that. 에셔는 이해했어. 뭘 이해했냐면 공간의 기하학이 결정한다. 그 논리를. 그리고 likewise, 마찬가지로 공간의 논리는 결정한다. 그 기하학을 라고 에셔가 생각을 했다. 이 말이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공간의 기하학이 논리를 결정하고 공간의 논리가 기하학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자 이런 거는. feature, 특징이란 뜻이지. 특징. 그래서 여기부터 읽어보면 그가 apply, 적용하다라고 해석을 해볼게. 그가 종종 적용했던 공간의 논리의 특징 중 하나는 play of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의 플레이다.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대. 어디에서? concave and convex object.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봐. 오목한 물체와 볼록한 물체래. 내가 몰랐던 단어인가 봐. 이게 오목한 거고 이게 볼록한이란 단어인가 봐. 오목한, 볼록한. 다음 거. In Cubit Ribbon이라는 작품에서 범프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밴드의 돌기들은, 밴드의 돌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그림을 봐야 될 것 같거든. 그 밴드에 있는 돌기들은 우리의 시각적 단서다. 뭐에 대한 시각적 단서냐면 어떻게 그것들이 intertwined, 이렇게 막 이렇게 엮여 있는지. 뭐랑? 그 큐브랑. 이거는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림을 봐야 알 것 같거든. 일단 해석 자체는 그래. 밴드에 있는 돌기들이, 밴드에 뭐 돌기가 있나 봐. 근데 그것들은 시각적 단서입니다. 그거가, 그 밴드에 있는 돌기들이 큐브랑 어떻게 엮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각적 단서입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봐봐. 교과서에서. 하지만 if we are to believe our eyes,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믿어야 한다면 we cannot believe the ribbon, 우리는 그 리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앞에 문장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 큐브 with ribbons에서 밴드의 돌기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큐브와 엮이는지에 대한 시각적 단서들이래. 예원아, 뭐가 단서래? 뭐가 단서다? 밴드의 돌기들이 단서다. 그치? 돌기들이 단서다. 밑에 문장 봐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눈을 믿어서 그 돌기들을 보고 시각적 단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리본을 믿을 수가 없대. 그림에서 지금 뭔가 역설적인 대상이 뭘까? 돌기랑 리본이 역설적 대상이겠지.
돌기를 보고 시각적 단서를 잡아서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그럼 리본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거꾸로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럼 리본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돌기가 설명이 안 되고 이런 뭐 그런 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 그래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하네. 자, another of Escher's chief concern. chief는 가장 큰이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애셔의 가장 큰 관심 중에서의 another 또 다른 것들은 perspective, 관점에 관한 거였다. 여기선 원근법이라고 해석을 했어. 우리가 보통 perspective라 그러면 관점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예술 작품에서는 원근법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런 거야. 밑에 거. 어떤 원근법 그림에서 그걸 이제 해석돼서는 투시도라고 했네. 투시도, 원근법 그림. 투시도에서 vanishing 포인트에서 vanish가 사라지다야. 사라지다. 그래서 소실점은 선택되어진다. 근데 어떤 소실점이 선택되어질 거냐면 나타낸데 시야에서 무한 원점을 나타내는 소실점이 선택이 됩니다. 자, 원근법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소실점이 선택이 돼, 소멸점이 선택이 돼. 어떤 소멸점이? 시야에서 무한 원점을 나타내는 소멸점이 선택이 돼. 이거 그럼 봐야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자, 밑에 거. 자, 이때 강조가 나왔어. It was the study of perspective and point at infinity during the Renaissance. 자, 이거 이때 강조야. 그래서 르네상스의 원근법과 무한 원점에 대한 연구였다. 르네상스 시대 동안의 원근법과 무한 원점에 대한 연구였다. 뭐 했던 것은 현대적인 분야에 이르게 된 것은 현대의 영역으로 이르게 된 것은 어디에서? 그 아까 말했던 사형 기하학, 프로젝티브 기하학에서. 자, 이렇게 가볼게. 자,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돼. 애셔는 원근법에도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교과서 보면 아마 그림이 나올 건데 그 그림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 내 시야에서 무한 원점을 나타내는 소실점이 선택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나 봐. 그리고 현대의 사형 기하학,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릭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된 건, 여기에 이르게 된 건 뭐였다? 르네상스 시대 동안의 원근법과 무한 원점에 대한 연구였다. 르네상스 때 그런 걸 연구를 해서 현대의 이제 기하학이라는 데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이게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근데 해석을 좀 잘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런 걸 해가지고 현대의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됐지. 현대에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 이르게 되었다. 뭐가? 르네상스 때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됐지? 이렇게 하면 4페이지 했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